안녕하세요. 토라토입니다. 제가 촬영용 렌즈를 지금 카메라 렌즈를 잘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 초점이 자동으로 맞추면서 약간 소리가 날 수 있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작년 12월 초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계속 쉬고 있었어요. 거의 5개월 돼 가는데 잠깐 코로나 한국 막 많이 난리 났을 때 여기 캐나다는 괜찮았거든요. 그때 운동하러 가면서 잠깐 얼굴 비치고, 실은 세금 신고를 굉장히 무사히 잘 맞춰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촬영한 게 있는데 어쩔지 하다 보니까 아직 못 올리고 있고요. 실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를 잘 대처해서 3개월 만에 이제 확진자 수가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막 이렇게 항상 왕성할 때조차도 따로 큰 제약 없이, 물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거나 이러는 건 있었지만 일을 못하러 간다던가 아예 모든 게 폐쇄가 됐다거나 이런 걸 겪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겪지 않고 현재 많은 전 세계에서 칭찬을 하듯이 너무 잘 견디고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 굉장히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살짝 염려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위기가 많았던 민족이다 보니 어떤 위기에도 잘 대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뭉쳐서 해결해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잘한다 하면 실수를 하듯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질병본부 관리장님이라든지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고, 국민들도 잘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큰 위기 없이 지금처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캐나다에 온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그리고 실은 저희는 아직 학생이잖아요. 영주권자가 아니고 외국인이고 또 가족이 함께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지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오픈을 했는데, 저도 두 아이의 엄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저희 역시도 이렇게 넉넉하게 돈을 싸들고 이민을 온 게 아니라서, 유학을 온 게 아니라서 신랑이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기존에 파트타임으로 한국에서 하던 프리랜서 일을 좀 더 많이 해서 신랑 학비, 저희 생활비까지 벌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솔직히 거의 1년 반 되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많이 지쳤고 건강도 많이 해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딱 돌아보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물론 영주권을 받고 나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아이 엄마로서 두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봐주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일을 줄이고 제 건강도 좀 돌보고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라고 해서 잠깐 중단했던 유튜브가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캐나다의 상황 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어서 그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면 이런 이슈, 굉장히 이거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혼돈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일반인인 제가 겪는 것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 카메라 앞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 많이 마무리가 됐고 캐나다도 역시 지금은 정점을 찍고 있어요. 왜냐면 캐나다는 한국보다 좀 더 뒤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리도 늦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정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라는 나라는 너무나 한국에 비해서 땅이 넓어서 각 주가 있거든요. 주마다 정책이 많이 달라요. 법도 되게 지켜야 될 룰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온타리오주는 5명 이상 모이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퀘벡은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직 밴쿠버 쪽은 10명, 10명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원체 주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주가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영어가 많이 미흡하다 보니 뭔가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뭔가 처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번역기가 됐건 주변에 물어서건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저한테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늦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렇게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코로나 대처라든지 현재 상황이 조금 달라서 이 정도는 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원체 잘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더 조심하시고 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캐나다에 계신다면 혹은 캐나다를 오실 예정이라면 정말 이게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한국은 의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뭐 이미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됐지만 코로나 치료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드는데 한국은 16만 원 자가 비용만 가능하다. 그것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영주권자나 혹은 워킹 비자를 가지고 나라에 보험이 있다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처럼 학생이거나 유학생이거나 비자가 없으면 의료를 혜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다행히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 없이 검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한 일 있으면은 에멀전시 상황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나라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받을 수 혜택이 없으니까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잘 되어 있지 않게 좀 한국에 비해서 빠듯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커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모든 공공기관이 클로즈 됐어요. 폐쇄가 됐어요. 3월 13일쯤 그 주 금요일이 지나면 봄방학이었거든요. 큰아이에. 그런데 제일 먼저 학교 봄방학 이후 2주 동안 클로즈 한다고 하면서 도서관, 공항공서, 커뮤니티 센터 이런 이렇게 단체가 모여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들은 다 폐쇄가 됐고요. 점차적으로 있다가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이 못하는데 1, 2주 정도 지나니 다이닝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게 다 중지가 됐어요. 무조건 테이크아웃, 딜리버리만 가능하게 됐고 좀 더 지나다 보니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는 드라이브스루에서만 픽업이 가능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건 유지하면서 만약에 주문이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는 매장도 있긴 한데 보통 모바일로 주문을 하거나 여기도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이 우버이츠 한국도 잠깐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있을 때 그거 홍보한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해봤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버이츠 통해서 많이들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개학이 봄방학 1주, 2주까지 3주로 미뤄졌던 것이 4월 초에 다시 2주가 늘어났고요. 얼마 전에 또 2주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에서 2주 단위로 지금 아이들의 개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온타리오주에 한해서고요.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최초 봉쇄 클로즈 하자마자 아이들의 개학이 9월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것이 클로즈된 상태고 한국은 아직도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코로나가 터지고 클로즈가 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접수를 받고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를 잘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 돌려주는 게 있어요. 내가 썼던 세금에 대해서 GST, HST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족 단위별로 해서 추가 요금을 붙여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행히 저희가 세금 정리가 3월에 끝났잖아요.
3월에 모든 것이 이제 프로세싱이 끝나고 그동안 못 받은 것 좀 받고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4월 달에가 GST, HST를 환급받는 날이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다행히 잘 받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온타리오주에서는 또 이게 한국도 국가가 있고요. 대한민국이 있고요. 각 시가 있잖아요. 뭐 대구시, 서울시, 뭐 경주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주는 게 있는 것처럼 캐나다도 나라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차일드 베네핏이고요. 온타리오 주에서는 따로 Support for Families라 그래서 온타리오 주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한 아이당 200불씩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 나라에서 5월에 한해 차일드 베네핏 뭐 소득별로 좀 소득에 상관없이 300불 그리고 온타리오 주에서 200불 해서 일단 일회성으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제가 그냥 기사로는 차일드 베네핏 300불은 6월달에 한 번 더 준다고 했는데 다시 공지를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고 유학생이라서 저희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거라도 감사히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클로즈 모든 게 생활이 클로즈가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일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재택근무로 돌리거나 혹은 잘리게 됐어요.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나라에서 원래도 있었어요. EI라고 자기들이 내는 소득의 어느 정도 일부를 고용보험 같이 낸 다음에 휴직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거든요. 근데 거의 보통 육아휴직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재난으로 인해서 EI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거나 혹은 작년에 세금 신고를 5,000불 이상 했는데도 EI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당 2,000불 정도? 아까 주에 500불 정도 맞나? 그쵸. 500불 정도 해서 한 달에 2,0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75%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생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캐나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같이 작년에 소득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없어서 GST, HST 그 환급을 받는 것조차도 좀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아예 못 받거든요. 오히려 내야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혜택 역시도 조금 무리가 있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태를 더욱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내가 수중에 100만 원이 있건 내가 1,000만 원이 있건 내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불평불만은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저희한테는 지금 당장 나라에서 주는 200불, 300불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물론 일을 안 했고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받지 않는 게 맞지만 저희는 대신에 여기 영주권자들보다 비싼 학비를 내고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2.5배 정도 학비가 높은데 어쨌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고 힘들면 니네 한국에 돌아가서 살면 되잖아 라는 말도 들었어요. 실은 그 말에 솔직히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어쨌건 세상에 돌아가려면 내 법만큼 세금을 내는 거고 못 사는 사람한테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신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정직하게 다 신고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속상해 하시는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너무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어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뭐 대처가 빠르고 이런다고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돈을 벌고 살아보시면 좀 힘든 게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캐나다를 선택했던 거고, 저는 솔직히 한국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캐나다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물질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의료적으로 제대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막은 거거든요. 클로즈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위험성을 느낀 사람들은 집에서만 있고 한 달씩 막 저희 지금 한 달 동안 집에만 있거든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이런 바이러스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2주 전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벌금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 1,000불까지도 문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 유지 안 하면 경찰들이 티켓을 줘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공원에서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산책만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위험하죠. 아무래도.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경제 지원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염려스러웠던 게 한국은 마스크라든지 의료용품이 굉장히 풍족한 편이었잖아요. 물론 부족하다고는 했지만 금방금방 수급이 이루어졌던 반면 캐나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나라에 공장도 없고 거의 다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유럽에서 제가 알기로는 온타리오주의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덴탈 마스크나 방한복이 영국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조금 승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 제품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일이 터지고 나서 추가로 많은 대량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유럽도 난리가 난 상태라서 들어오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수상이 바뀌면서 정책이 좀 바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헬스나 교육 부분에 지출을 줄이는 예산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 기존에 충족하게 가지고 있지 못해서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쨌건 모든 상황이 클로즈가 되고 수급을 요청하고 하는데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지난주 정도에 모든 제품들이 온타리오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검사 키트도 좀 풍족해진 상태에서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진들 역시도 열심히 프론트 워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분들한테 계속 요청을 해서 복직을 유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저희는 편하게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서 제가 만약에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저 역시도 목소리 높여서 나에게는 받는 혜택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4대 보험을 열심히 냈지만 육아휴직하면서 육아휴직수당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 이해는 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너무 과한 내 위주의 생각은 조금 자제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주변에서 확진자를 나오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랬는데 지난주부터 저희 바로 앞에 난민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센터부터 시작해서 저희 콘도 바로 앞동, 제 지인이 사는 콘도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제 주변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캐나다 한국이 상황이 너무 달라요. 코로나라는 같은 바이러스를 맞닥뜨린 거는 같은 상황이지만 본인들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도 한국은 이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미세먼지 말 그대로 너무너무 투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를 위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사용하기에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어려움이 많거나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기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쓴 적도 없고 거의 대부분 아파야지만 환자들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온타리오주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도 많고 이민자도 많고 중국인도 많은 데다가 그런 영향 때문인지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코스트코를 가도 마찬가지고 은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저 방금도 알코올 사러 샤퍼스에 다녀왔거든요. 거기도 다 착용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마다 또 이것도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안 쓰는 것도 너무 많고 제가 드라이브 삼아 왜냐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한번 나가봤는데 다운타운으로 내려갈수록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한국처럼 KF94 마스크 구하기는 절대 구할 수가 없죠. 그건 한국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을 싸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구입했던 마스크를 얼떨결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스웨덴에 있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필터 마스크를 두세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활동이 다 중지가 됐으니까 굳이 나갈 일이 없어서 마스크 쓸 일도 많진 않지만 장을 보거나 잠깐 나가게 되면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없지만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랑.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안 다니거든요. 토론토,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그리고 토론토는 다행히 택배는 다니고 있어요. 항공 택배는 거의 한 달 걸려서 다니는데 그 외 지역은 거의 중지된 상태예요. 그리고 마스크도 아시다시피 뭐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아이들 마스크를 되게 힘들게 구해서 받았어요. 혹시나 해서 몇 장만 받아보자 그래서 뭐 좀 좋다는 것들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 있는 거 몇 장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사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아기 마스크 해서 그걸 마지막에 받았거든요. 3월 20일쯤 23일날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토론토에 오는 직항이 끊기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걸로 받았고요. 뭐 그걸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뭐 한국에서 가족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마스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받고는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내줄 가족도 없거니와 일단 나가지 않으니까 그닥 필요 없어서 마스크는 안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환경 자체가 마스크를 많이 쓰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프지 않으면 안 쓰는 사람들이라서 그걸 설득시키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한국 분들은 왜 안 쓰냐고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지만 그건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민족만의 특성이 있듯이 여기도 여기만의 생활 스타일 패턴이 있으니까 물론 감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착용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많은 마스크를 수급을 할 수도 없고 더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나라에서도 뭐 손 잘 닦아라 뭐 해라 조심해라 말은 하지만 마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비난을 하는 말은 안 맞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 어쨌건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코로나 상황이 약간 다르고 대처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현재도 틀려요. 한국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거 외에는 뭐 직장도 다 다니시고 뭐 주점 같은데 문 닫았다고 하지만 뭐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집에만 있습니다. 온리 집에만. 그래서 이렇게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되게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그리고 캐나다 상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시작으로 제 계획은 좀 더 자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큰아이도 학교를 못 가서 집에 있고 작은아이 데리고 있고 신랑도 집에 있고 굉장히 게을러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제가 되게 오래전에 올린 영상에 댓글을 자꾸 남겨주세요. 블로그 오셔서도 언제 방송해 주실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주 영상으로 캐나다 이야기, 캐나다 이민 이야기, 그리고 캐나다 가족 이민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책 많이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 수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